잠이 안 올 때 침대에 누워서 억지로 자려고 애쓰는 것. 이게 사실은 불면증을 더 악화시키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22년간 수면장애 환자만 전문으로 진료해온 의사로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불면증 환자분들의 70% 이상이 잘못된 수면 습관 때문에 오히려 증상을 키우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 80%는 약 없이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며칠 전 5년째 수면제를 드시던 70일 새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상담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 7가지 습관만 바꾸라고 알려드렸더니 석 달 만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결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집 침대에서는 도저히 잠이 안 오는데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다 보면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친척 집이나 자식 집에 가서 자면 오히려 더 잘 자는 경험 있으시죠? 제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불면증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왜 내 침대만 가면 잠이 안 올까요? 분명히 낮에는 졸린데 막상 침대에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면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침대가 잠자는 곳이 아니라 전쟁터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뇌는 학습을 하는 기관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안 오는 경험을 반복하면 뇌는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뒤척이는 곳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침대만 보면 자동으로 긴장하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74세 김 할머니는 10년 넘게 이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밤 11시에 침대에 누우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꼭 자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계만 쳐다보며 새벽 3시까지 뒤척이셨죠. 그러다 지쳐서 거실 소파로 나오면 오히려 30분 만에 잠들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몸은 피곤한데 침대만 가면 잠이 안 오는 이 현상.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침대를 불안의 공간으로 학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밤도 못 자면 어떡하지? 내일 낮에 또 피곤하겠지?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더욱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오면 절대로 침대에 누워있지 마십시오.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과감하게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조명을 어둡게 한 상태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세요. 졸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침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방법을 자극조절 요법이라고 합니다.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이라고 뇌에 다시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밤에 여러 번 일어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2주만 지키면 뇌는 침대를 다시 안전한 수면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불면증은 그냥 잠을 못 자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제가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을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면증 뒤에는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67세박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1년 넘게 잠을 못 주무시는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원인이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몸이 계속 각성 상태가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약물 치료로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하자 불면증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72세초의 할머니셨습니다. 매일 밤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깨는 증상을 호소하셨어요.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니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기도가 막혀서 호흡이 멈추고 뇌가 질식 신호를 보내 깨어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고 낮에 극심한 피로를 느낍니다. 심지어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자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듯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새벽에 일찍 깨거나 아무리 자도 피곤함을 느낍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면 악몽 때문에 자다가 깹니다. 공황장애가 있으면 자는 중에 갑자기 불안 발작이 와서 깨어납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의 40% 이상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2주 이상 불면증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숨어있는 질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로 갑상선 기능을 확인하고 수면 다원 검사로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고
정신건강평가를 통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수면제만 드시면 증상은 일시적으로 나아질 수 있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면 클리닉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여러분의 수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 치료를 제공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인지행동 치료나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333. 여러분, 혹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수면 스위치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우리 뇌의 송과선이라는 곳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이제 잠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천이 내려가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잠들기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멜라토닌은 빛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밤에 밝은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완전히 억제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최악입니다. 이 파란색 계열의 빛은 우리 뇌를 완전히 깨워버립니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보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거 오늘부터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69 세정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서 태블릿으로 바둑 게임을 하시는 게 10년 습관이었어요. 잠이 안 오니까 심심해서 게임을 하시는 건데 그게 오히려 잠을 더 못 자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밤 9시 이후에는 절대로 밝은 화면을 보시면 안 됩니다. 뇌가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죠. 그래도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대신 조명을 어둡게 한 상태에서 라디오를 듣거나 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흘 만에 잠드는 시간이 40분 빨라졌고 일주일 후에는 밤 11시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런 효과를 낼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빛 관리는 수면 위생의 가장 기본입니다. 밤 9시부터는 집안 조명을 50% 이상 낮추십시오. 형광등은 끄고 간접등이나 스탠드만 켜세요. 오렌지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따뜻한 조명이 가장 좋습니다. 침실은 더욱 어둡게 만드셔야 합니다. 암막 커튼을 치고 시계에 LED 불빛도 가리세요. 대기전력 표시 등의 작은 불빛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잘 때 멜라토닌이 최대로 분비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즉시 햇빛을 쬐십시오. 밝은 빛이 뇌에 아침이 왔다는 신호를 보내면 생체 시계가 리셋됩니다. 그러면 그날 밤 정확히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이 다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이 리듬을 지키는 것이 숙면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수면 위생 법칙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이라는 원칙입니다. 침대 위에서 노트북으로 일하거나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는 습관 있으신가요? 이런 행동들이 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침대를 활동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면 정작 잠을 자려고 할 때 뇌가 각성 모드로 들어갑니다. 제 환자분 중에 73세 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손주들과 영상통화하고 유튜브로 드라마 보는 게 일상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침대가 놀이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자려고 하면 뇌가 아직 놀 시간이야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침대에서는 자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영상통화는 거실에서 하시고 드라마는 소파에서 보세요.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신성한 공간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 원칙을 2주간 지켰더니 할머니의 수면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잠이 안 오면 과감히 일어나는 겁니다. 20분 이상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세요. 그리고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한 상태에서 지루한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세요. 절대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뇌가 완전히 깨어버립니다. 졸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침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극조절 요법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밤에 서너 번 일어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주만 참고 견디면 뇌가 침대를 수면 공간으로 다시 학습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이 방법으로 10년 넘은 불면증을 고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전날 밤에 2시간밖에 못 잤어도 아침 7시에 일어나셔야 합니다. 늦잠을 자면 그날 밤 또 잠이 안 옵니다. 생체 시계는 기상시간으로 조절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몸이 언제 자고 언제 깨어나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이라고 늦잠 자면 일요일 밤에 잠이 안 와서 월요일이 지옥이 됩니다. 68세 한 할아버지는 매일 기상시간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5시에 깨고 어떤 날은 9시까지 주무셨어요. 그러니 생체 시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7시에 알람을 맞추고 무조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졸리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밤 11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습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주면 몸이 그에 맞춰 최적화됩니다. 네 번째 법칙은 카페인을 조심하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커피 한두 잔쯤이야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카페인의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혈액에 흡수되어 뇌를 각성시킵니다. 문제는 이 카페인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12시간에서 14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밤 11시에도 여전히 카페인이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카페인 대사 속도가 느려져서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70세송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점심 후에 아메리카노 한 잔, 저녁 식사 후에도 커피 한 잔을 드셨어요. 평생 그렇게 드셨는데 왜 최근 들어 잠이 안 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할아버지, 젊을 때는 카페인을 빨리 분해했지만 지금은 그 속도가 느려졌어요. 저녁 커피는 물론이고 점심 후 커피도 밤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마시고 싶으시면 오전 중에 딱 한 잔만 드세요. 아침 10시 이전에 마신 커피는 밤까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심지어 일부 진통제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을 드실 때는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송할아버지는 제 조언대로 오전에만 커피 한 잔을 드시고 오후부터는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드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40분 빨라졌고 한 달 후에는 밤새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낮잠을 조심하는 겁니다. 낮에 너무 졸리면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자면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 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면 압력이 쌓여서 밤에 잠이 잘 옵니다. 낮잠을 오래 자면 이 수면 압력이 풀려버려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72 세김 할머니는 점심 식사 후에 소파에서 2시간씩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는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왔습니다. 제가 낮잠을 20분으로 줄이고 알람을 맞춰서 깨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에 너무 졸리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밤에 훨씬 잘 주무셨습니다. 낮에 조금 졸려도 참으세요. 그 졸음이 밤까지 모여서 깊은 잠을 만듭니다. 만약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졸리면 오후 2시 이전에 20분만 눈을 붙이세요. 그리고 알람을 꼭 맞추십시오. 깊은 잠에 빠지기 전에 깨야 밤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71세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5년째 수면제를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11시에 주무시는데 새벽 1시, 3시, 5시에 깨서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잔 것 같지 않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서 운전도 무서웠습니다. 혈압도 들쭉날쭉했습니다. 부인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수면제를 먹어도 이러는데 대체 뭘 더 해야 하나요? 제가 자세히 문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저녁 8시 이후에도 물과 과일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러니 방광에 소변이 차서 밤에 자꾸 깼던 겁니다. 둘째, 침대에서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을 억제해서 깊은 잠을 방해했습니다. 셋째, 낮에 소파에서 1시간씩 낮잠을 자셨습니다. 수면 압력이 풀려서 밤에 잠이 안 왔던 겁니다. 넷째, 기상시간이 불규칙했습니다. 어떤 날은 6시에 깨고 어떤 날은 9시까지 주무셔서 생체시계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수면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문제예요. 4가지만 바꾸면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최소한으로만 드세요. 입만 가볍게 축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밤 9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대신 라디오를 듣거나 책을 읽으세요. 셋째, 낮잠은 오후 2시 이전에 20분만 자세요. 알람을 맞춰서 꼭 깨야 합니다. 넷째, 매일 아침 7시에 무조건 일어나세요. 전날 밤에 얼마나 잤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2주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40분에서 15분으로 줄었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확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였고 석 달 후에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자연스럽게 깨십니다. 중간에 한번 화장실 가시는 것 빼고는 푹 주무십니다. 낮에도 활기차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부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짜증도 많이 내고 우울해했는데 지금은 밝고 건강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면의 힘입니다. 잘 자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70일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5년째 수면제를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11시에 주무시는데 새벽 1시, 3시, 5시에 깨서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잔 것 같지 않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서 운전도 무서웠습니다. 혈압도 들쭉날쭉했습니다. 부인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수면제를 먹어도 이러는데 대체 뭘 더 해야 하나요? 제가 자세히 문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저녁 8시 이후에도 물과 과일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러니 방광에 소변이 차서 밤에 자꾸 깼던 겁니다. 둘째, 침대에서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을 억제해서 깊은 잠을 방해했습니다. 셋째, 낮에 소파에서 1시간씩 낮잠을 자셨습니다. 수면 압력이 풀려서 밤에 잠이 안 왔던 겁니다. 넷째, 기상시간이 불규칙했습니다. 어떤 날은 6시에 깨고 어떤 날은 9시까지 주무셔서 생체시계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수면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습관이 문제예요. 4가지만 바꾸면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최소한으로만 드세요. 입만 가볍게 축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밤 9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대신 라디오를 듣거나 책을 읽으세요. 셋째, 낮잠은 오후 2시 이전에 20분만 자세요. 알람을 맞춰서 꼭 깨야 합니다. 넷째, 매일 아침 7시에 무조건 일어나세요. 전날 밤에 얼마나 잤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 주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40분에서 15분으로 줄었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확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였고 석 달 후에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자연스럽게 깨십니다. 중간에 한번 화장실 가시는 것 빼고는 푹 주무십니다. 낮에도 활기차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부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짜증도 많이 내고 우울해했는데 지금은 밝고 건강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면의 힘입니다. 잘 자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수면 위생 법칙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입니다. 둘째, 잠이 안 오면 과감히 일어나세요.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넷째, 카페인은 오전 중에만 한 잔입니다. 다섯째, 낮잠은 20분 이내로만 자세요. 여섯째, 저녁 시간에는 격렬한 운동과 과식을 피하세요. 일곱째,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드세요. 이 7가지가 바로 약 없이 불면증을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주만 참고 견디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석 달이 지나면 예전에 왜 그렇게 잠을 못 잤는지 신기할 정도로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 방법으로 수면제를 끊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약에 의존하던 분들이 말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부터 바꾸겠다고 결심한 마음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올바른 수면 위생을 지키면 80세에도 충분히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수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잘 자야 면역력이 좋아지고 치매를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듭니다. 잘 자야 낮에 활기차게 생활하고 가족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7가지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조금이라도 개운하게 일어나시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2번째, 3번째도 자연스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100%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70%만 지켜도 수면의 질은 크게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회복력이 강합니다. 올바른 신호만 보내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수면은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보증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확한 의학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 하나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잠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 잠이 안 오면 과감히 일어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수면은 약이 아니라 습관으로 고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오늘 밤은 꼭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은 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